밤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별빛을 바라보던 고요한 밤을 말입니다. 그 빛은 수만 년 전에 방출된 것입니다. 아득해지는 시간을 거쳐 지금 비로소 당신의 눈에 닿고 있죠. 별빛은 닿아야 할 대상을 고르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확실하게 아득한 거리를 넘어 여기까지 찾아옵니다. 2월 20일 전후 토성과 해왕성이 37년 만에 겹쳐집니다. 이 두 별이 밤하늘의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의 움직임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 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토성과 해왕성, 이 두 별이 마지막으로 나란히 섰던 이전의 만남은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인 1989년이었습니다. 긴 세월을 지나 다시 만나는 우주의 사건이 과연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만 돌이켜 보십시오. 37년 전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꿈꾸고 무엇에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까? 그 시절에 자신에게 말을 건넬 수 있다면 지금의 당신은 과연 어떤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1989년은 세계가 크게 요동친 해입니다. 거대한 장벽이 무너지고 시대가 변하며 사람들은 새로운 미래를 꿈꿨죠. 만약 당신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때라 해도 당신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그 시대의 공기를 깊이 마셨습니다. 그 시대의 공기는 돌고 돌아 당신의 내면에도 고스란히 이어져 흐르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와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과는 다른 장소에서 다른 꿈을 안고 있었거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막연한 불안 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37년이라는 시간은 인생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갓난아기가 어른이 되고 청년이 인생의 후반에 접어드는 시간이죠. 그토록 긴 세월을 들여 우주는 다시 한번 같은 배열을 그려냅니다. 저는 이 현상에 대해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천체의 움직임이 인간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별의 순환은 인간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계절의 변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듯 보름달이 뜨는 밤에 바다가 차오르듯 하늘과 땅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37년 만의 재회, 그것은 우주가 고요히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해도 좋다고 말이죠. 그 시절 남겨둔 일이 있다면, 혹은 포기했던 꿈이 있다면 37년의 세월이 다시 한번 그 문 앞으로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아름다운 고리를 가진 행성, 토성을 아십니까? 예로부터 토성은 현실과 노력, 그리고 인내를 상징하는 별로 불려왔습니다. 책임과 형태가 있는 것,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묵직한 것들을 관장하는 무겁고도 단단한 성질의 별입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야 하고 악기를 능숙하게 연주하려면 수천 시간의 고독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려한 결과의 이면에는 반드시 수수한 축적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토성이 지배하는 엄격한 영역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보상받지 못하고 노력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느끼며 깊은 좌절감에 빠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자신의 행동에 의미가 있는지 불안해집니다. 토성은 흔들리는 당신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형태를 갖추기까지는 원래 긴 시간이 걸리는 법이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착실히 무언가가 단단하게 자라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 역시 소년 시절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림을 보고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떨어지는 웅장한 모습이었죠. 그날 저는 삼촌에게 선언했습니다. 언젠가 미국에 가서 저 거대한 폭포로 거대한 물레방아를 돌리겠다고 말입니다. 주변의 모두가 어린아이의 헛소리라며 비웃었습니다. 10년, 20년의 세월이 지나도 그 꿈은 좀처럼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설계는 나날이 정교해져 갔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꿈은 계속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30년 후 저는 마침내 나이아가라의
세계 최초의 대규모 수력 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소년의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씨앗을 뿌리고 싹이 트기까지 어두운 흙 속에서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조용하고도 치열한 시간이 흐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뿌리는 끊임없이 뻗어나가며 단단히 대지를 붙잡고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지루한 작업, 주변에서 누구도 칭찬하지 않는 고독한 노력. 그것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토성이 주는 시련은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을 묵묵히 믿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언젠가 지표면을 뚫고 나올 때까지 말이죠. 반면 해왕성은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집니다. 태양계의 가장 먼 곳에 위치하여 육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신비로운 별입니다. 해왕성은 보이지 않는 것을 관장합니다. 직관, 꿈, 영감, 상상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인생을 크게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수치로 잴 수 없고 명확히 증명할 수도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입니다. 이치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지만 왠지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 근거는 없지만 이것이 옳다고 확신하게 되는 직관의 순간들. 저 역시 소년 시절 불의의 사고로 거센 급류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의식이 점점 멀어지며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 순간 눈앞에 강렬한 섬광이 번지며 유체의 압력에 관한 복잡한 원리도면 이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고 무사히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논리를 뛰어넘는 직관의 힘이었죠. 직관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모든 경험이 무의식의 밑바닥에서 길게 발효된 결과물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해왕성은 당신 안에 그 보이지 않는 깊은 힘을 온전히 믿으라고 속삭입니다. 37년 만에 현실의 별과 꿈의 별이 만납니다. 많은 이들이 꿈과 현실은 결코 섞일 수 없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 생각하곤 하죠. 모든 위대한 발명은 누군가의 꿈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을 단단한 형태로 만든 것은 지독하게 현실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꿈만으로는 아무것도 태어나지 않고 노력만으로는 길을 잃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이 생깁니다. 젊은 시절 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교수들이 저의 과로사를 염려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 시절 스펀지처럼 흡수한 지식이 훗날 제 직관을 지탱하는 단단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비전을 담아낼 그릇이 된 것입니다. 토성과 해왕성이 겹친다는 것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꿈과 눈앞에 팍팍한 현실이 마침내 가까워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구상이 갑자기 형태를 갖추거나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뜻밖의 거대한 공감을 부르는 우연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저는 1856년 한밤중 번개가 하늘을 찢는 격렬한 폭풍우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산파는 불길하다며 폭풍의 아이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조용하고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이 아이는 빛의 아이입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저는 평생 빛을 쫓았습니다. 전기, 에너지, 그리고 진리라는 빛을. 어머니는 그를 잃지 못했지만 온갖 것을 발명하는 직관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거센 폭풍 속에서 보았던 빛, 진심에서 우러나온 한마디에는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저를 몇 번이나 다시 일으켜 세웠죠. 모든 일에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폭풍으로 볼 것인가, 빛으로 볼 것인가, 장애물로 볼 것인가, 전환점으로 볼 것인가.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7색깔로 나뉘듯 같은 사건이라도 받아들이는 각도에 따라 인생의 색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폭풍 같은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바로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의 불합리,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 자신의 노력이 무참히 부정당하는 순간, 그것은 분명 가혹한 폭풍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번개 속에서 빛을 보았듯 당신 역시 그것엔 폭풍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낼 힘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1895년 제 연구소가 대화제로 전소되었습니다. 실험장치, 연구기록, 미발표 논문이 하룻밤 새 한 줌의 재로 변했죠.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깊은 절망에 빠져 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운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모든 것이 헛수고였던 건 아닐까. 창밖의 빛조차 눈부신 게 아니라 허무하게만 느껴졌고 세상이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고주파 전류를 몸에 흘려보냈습니다. 전기가 잃어버린 생명력과 신경의 힘을 다시 되찾아 주었죠.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탄식하며 뒤돌아보는 대신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낼 것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놀랍게도 화재 이후에 탄생한 발명이 그 이전의 것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불필요한 것이 떨어져 나가고 본질만 남은 셈이죠. 어둠이 깊을수록 한 줄기 빛은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달이 없는 캄캄한 밤에 별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둠은 빛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빛을 돋보이게 하는 존재입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온 순간에 그 눈부심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지금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빛을 가장 선명하고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빛은 항상 쏟아지고 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도 빛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듯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닿아 있습니다.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내게만 운이 오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빛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쪽에 창문이 굳게 닫혀 있을 뿐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과학자 레일리 경은 제게 발견자의 재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명은 무에서 유를 억지로 만드는 것이지만 발견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라디오 수신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전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공중을 날아다니고 있지만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다이얼을 조금만 돌리면 갑자기 선명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기회도 이미 주변에 가득 떠돌고 있습니다. 우주는 반복됩니다. 지구는 365일 만에 태양을 돌고 달은 29일마다 차고 기웁니다. 우리의 심장도 매일 일정한 리듬을 띱니다. 반복은 단순한 다시 하기가 아닙니다. 같은 장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 계단처럼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작년과 완벽히 똑같은 봄은 없고 어제와 똑같은 강물은 없습니다. 당신이 겪는 반복되는 고민도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같은 벽에 부딪혔다고 한숨 쉴지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이전과는 다른 자신이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성장했습니다. 이번 토성과 해왕성의 합류는 특별합니다. 점성술에서 모든 것의 시작점인 양자리 영도에서 약 320년 만에 만나는 것입니다. 시작이라고 하면 희망찬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현실의 시작은 초라할 때가 많습니다. 저의 뼈아픈 미국 생활 시작이 그랬습니다. 약속된 보수는 받지 못했고 자금도 인맥도 없이 도랑을 파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천재라 불릴 남자의 출발점이었죠.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바닥을 쳤기에 온 힘을 다해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힘을 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으려 할 때 꽉 쥐려고만 하죠. 꽉 쥔 주먹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압박감이 오히려 당신의 그릇을 비좁게 만듭니다. 대학 시절 저는 도박에 빠져 학비를 탕진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전 재산을 쥐어주며 빨리 다 잃어버리렴 하고 말씀하셨죠. 그 순간 집착이 무너졌고
저는 영원히 도박을 끊었습니다. 억지로 쥐려던 것을 완전히 놓아버리자 오히려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물을 움켜쥐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지만 손바닥을 살며시 펴면 물은 자연스레 고입니다. 우주의 흐름도 이와 같습니다. 빛은 저 머나먼 하늘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도 이미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어 가능성이 좁아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는 아주 먼 옛날 수명을 다한 거대한 별이 폭발하며 우주에 뿌린 물질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별의 조각입니다. 당신 안에 빛이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일상의 무거운 책임과 바쁨 속에 가려져 잠시 잊고 있었을 뿐 결코 꺼진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 때에 차가운 공기, 따뜻한 차 한 잔이 주는 위로, 그 소박하고 작은 순간들이 바로 빛입니다. 37년 만의 우주적 만남이 당장 내일 당신의 인생을 극적으로 뒤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속삭이듯 아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평소와 다른 길로 출근해보거나 오래 망설였던 연락을 한번 해보는 것, 그 아주 작은 용기가 거대한 파문의 아름다운 시작점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눈물 나는 캄캄한 날에도 구름 너머에 반드시 빛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빛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흐름에 억지로 역행하려 애쓰지 말고 우주의 거대한 물결에 몸을 맡겨보십시오. 혼자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맑은 빛은 당신을 향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빛을 온전히 받아들일지 말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아주 작은 온기라도 짚혔다면 그것은 당신 안의 빛이 마침내 깨어나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셨다면 마음속으로 깊이 선언해 보십시오. 당신의 남은 긴 여정이 따스한 빛과 함께 아름답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